자, 다음으로 이제 내용을 반복하는 커스텀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뭐냐면, 내용을 반복하는 이제 커스텀 태그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번 절에서 알아볼 주요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자, 가령 이런 커스텀 태그가 있을 때, 이런 커스텀 태그를 만났을 때 이런 내용을 컨텐츠를 출력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웠죠. 컨텐츠를 출력한 후에 바로 이 컨텐츠를 출력하게 되면 do end 태그라는 이제 그 종료 태그를 만났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가 호출되게 되는데, 이 컨텐츠를 출력하고 do end 태그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요 사이에 어떤 작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제시하고 있는 이 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출력한 후에 요 내용을 다시 출력하고 또 다시 출력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컨텐츠를 출력한 후에 어떤 작업을 해줄 경우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메소드는, 즉 태그 핸들러 클래스의 메소드는 시작하는 커스텀 태그, 즉 커스텀 태그의 시작 태그를 만났을 때 호출되는 do start 태그, 그 다음에 종료 태그를 만났을 때 호출되는 do end 태그, 두 개의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메소드 말고 바로 do after body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뭐냐면 커스텀 태그가 가진 내용을 처리한 후에 호출되는 메소드가 바로 do after body라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do after body라는 메소드의 리턴 값으로 if body again이라는 상수를 리턴해 주게 되면 다시 커스텀 태그의 내용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o after body라는 메소드를 재정의 함으로써 커스텀 태그의 내용을 출력한 후에 커스텀 태그의 내용을 다시 출력한다든가 혹은 다른 작업을 한다든가 와 같은 기능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그 핸들러 클래스, 즉 태그 서포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리핏 태그라는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작성을 하는데, 이 리핏 태그라는 태그 핸들러 클래스에 do after body라는 메소드를 재정의 하고, 그리고 if문으로 어떤 반복 조건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if문에 걸리면 if body again이라는 상수값을 리턴함으로써 다시 컨텐츠를 처리하는, 즉 커스텀 태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시 처리하도록 작성을 했고요. 만약에 반복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skip body라는 상수값을 리턴함으로써 이제 body의 처리를 종료하겠다 라고 상수값을 리턴하도록 작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커스텀 태그를 만들었을 때 repeat body라는 이제 커스텀 태그에다가 리피트 횟수로 이제 5를 주게 되면 이런 내용을 5번 반복한 후에 처리를 종료하는 아래 실행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실행 결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커스텀 태그를 작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 자바 파일부터 보도록 하죠. 태그 서포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리핏 태그라는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자, do start 태그에는 단순히 그냥 반복될 횟수를 나타내는 i라는 변수에다가 0이라는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 값으로 if body include라는 상수값을 리턴함으로써 body의 내용을 처리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if body include라는 그 상수값이 리턴된 후에 커스텀 태그의 내용을 출력하는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어, 자, do after body라는 메소드가 호출되게 되죠. 그래서 do after body를 재정했고요. 그 안에다가는 자, i가 repeat이라는 어트리뷰트 값보다 작으면 if body again이라는 상수값을 리턴함으로써 다시 커스텀 태그가 가진 내용을 출력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if문의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skip body라는 상수값을 리턴함으로써 우리가 body의 처리를 종료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tld에다가는
태그의 이름은 repeat body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태그 핸들러 클래스는 커스텀 태그의 repeat 태그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body의 컨텐츠는 역시 JSP로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repeat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정의를 했고요. required는 false, 그리고 타입은 int 값으로 할당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web.xml 파일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자, web.xml 파일에 우리가 지금 만든 커스텀 태그의 식별자는 이와 같이 URL을 할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와 연결된 TLD 파일의 위치는 이와 같이 기술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이제 컴파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컴파일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JSP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 파일은 이와 같이 태그 lib라는 지시문을 이용해서 커스텀 태그 사용하겠다라는 프리픽스 선언과 URI 선언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repeat body라는 커스텀 태그, 우리가 만든 커스텀 태그죠. 커스텀 태그의 repeat 값은 5로 할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했더니 커스텀 태그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doAfterBody라는 메소드를 재정의 함으로써 우리가 커스텀 태그의 내용이 출력된 후에 어떤 또 다른 작업을 해주고자 할 경우 바로 doAfterBody라는 메소드를 재정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작업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body tag support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ody tag support 클래스는 언제 이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커스텀 태그의 내용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봤잖아요. 근데 커스텀 태그의 내용에 어떤 수정을 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태그 서포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어떤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는 커스텀 태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어떤 수정을 가하거나 이와 같은 작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커스텀 태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정을 하거나 어떤 편집을 하거나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만들어야 될 경우에 우리가 바로 이용하는 클래스가 바로 body tag support라는 클래스입니다. 이 body tag support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커스텀 태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편집하거나 수정하거나 이와 같은 작업을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ody tag support라는 이 클래스는 태그 서포트 클래스,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한 태그 서포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body tag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바로 body tag support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주요 이용 용도는 커스텀 태그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편집하거나 이와 같은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ody tag support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커스텀 태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body 컨텐츠 클래스의 객체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body 컨텐츠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해서 커스텀 태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body 컨텐츠 클래스 객체 형태로 이제 커스텀 태그의 내용을 얻기 위한 메소드가 바로 getBodyContent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커스텀 태그의 내용을 body 컨텐츠 객체 형태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body tag support 클래스를 이용하는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만들 커스텀 태그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와 같이 edit body라는 이름을 가진 커스텀 태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edit body라는 커스텀 태그에 이와 같이 숫자 값을 넣어주게 되면 숫자 값을 아래에 있는 결과 그림처럼 이렇게 달러 단위로 환산해서 출력해주는, 즉 커스텀 태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출력해주는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커스텀 태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수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태그 서포트 클래스로는 이런 내용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ody tag support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커스텀 태그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클래스를 상속받은 use content tag라는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do start tag 메소드를 제정해야 합니다. 이 do start tag라는 메소드를 제정이 한 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리턴 값으로
evil body buffered라는 상수값을 리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evil body buffered라는 이 상수값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커스텀 태그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커스텀 태그의 내용을 단순히 출력했잖아요. 커스텀 태그의 내용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커스텀 태그의 내용을 버퍼에 담아서 body content라는 클래스 객체 형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evil body buffered라는 상수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evil body buffered라고 해서 버퍼에 이제 커스텀 태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담은 바디 컨텐츠 객체를 만든 후에 내용을 처리한 후에 어떤 메소드가 호출돼요? do after body나 이제 do end 태그라는 그 메소드가 호출되잖아요. 그래서 do after body나 do end 태그에다가 여러분들이 get body conte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버퍼에 담겨져 있던 커스텀 태그의 내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얻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어떤 변형을 가하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커스텀 태그가 가진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body tag support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커스텀 태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do start 태그의 리턴 값으로 evil body buffered라는 상수값을 리턴함으로써 커스텀 태그의 내용이 담긴 바디 컨텐츠 객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 소스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바디 태그 서포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유즈 컨텐츠 태그라는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do start 태그라는 메소드를 제정해야 하는데 리턴 값으로 evil body buffered라는 상수값을 리턴하도록 작성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이 evil body buffered라는 상수값이 리턴되게 되면 커스텀 태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버퍼에 담은 body 컨텐츠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기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호출되는 do end 태그나 do after body라는 그 메소드에다가 여러분들이 get body conte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커스텀 태그의 내용이 담긴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객체를 스트링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아까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밑에 코드는 이제 포매팅을 하는 코드거든요. 이렇게 포매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TLD를 작성을 해봐야 되겠죠. 자, TLD는 이와 같습니다. 커스텀 태그의 이름은 edit body고요. 그 다음에 edit body라는 커스텀 태그와 연결된 태그 핸들러 클래스는 이와 같이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body 컨텐츠는 역시 JSP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web.xml 파일에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body 컨텐츠 edit body라는 커스텀 태그를 식별하기 위한 URL은 이와 같이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연결된 TLD 파일의 위치는 이와 같이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web.inf 밑에 TLDS 밑에 use content tag.tld라고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JSP 파일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문을 이용해서 식별자 URI는 이와 같고, 그 다음에 프리픽스는 노블이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스텀 태그를 이와 같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숫자 값으로 1, 2, 3, 4, 5, 6, 7, 8, 9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을 하게 되면 커스텀 태그에 이제 기능이 구현된 태그 핸들러 클래스가 호출되는데, 이 시작 커스텀 태그를 만나게 되면 do start 태그라는 메소드가 호출되게 될 거고요. do start 태그라는 이런 메소드의 리턴 값으로 evil body buffered가 리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스텀 태그의 내용이 버퍼에 담기면서 이제 body content라는 객체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객체 형태로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do end 태그라는 메소드에다가 이제 body의 내용을 출력해서 수정해서 출력하도록 작성을 해준 거죠. 자, 이와 같이 작성한 내용을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실행을 시켜놨는데요. 실행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JSP 코드가 이와 같이
태그 핸들러 클래스에 의해서 커스텀 태그의 내용이 수정된 후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스텀 태그가 가진 내용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바디 태그 서포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작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커스텀 태그가 가진 내용의 수정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커스텀 태그, 다양한 형태의 이제 커스텀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12장에서는 커스텀 태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커스텀 태그가 무엇이고 커스텀 태그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커스텀 태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커스텀 태그를 작성함으로써 해서 디자인과 코드가 분리되어 있는 엄격한 홈페이지나 어떤 게시판,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커스텀 태그를 제가 이제 브록으로 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그렇게 쉽게 접해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JSP의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도 아니고요. 하지만 JSP에서 빠져서 안 될 내용이기에 제가 브록으로 담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커스텀 태그를 정말 아주 잘 사용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긴가 하니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그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주 잘 커스텀 태그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커스텀 태그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대형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디자인과 코드가 분리되어 있는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가 서로 각각의 작업을 할 필요성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커스텀 태그 알아봤고요. 자, 이로써 이제 소설 같은 JSP 모든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강의 듣는 내내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JSP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